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가 발표가 됐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미국 경제와 미국의 CPI 지수에 이 관심을 이렇게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주가를 보면서 이유를 찾을 곳은 역시 미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자, 미국의 금리가 매파적으로 인상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한 가지게 되죠. 자, 투자라는 게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잘 버틸 수 있고, 또다시 상승장을 만난다면 더 크게 웃을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년 3개월 만에 하루 최대폭으로 떨어졌죠. 자, 말 그대로 개폭락을 한 건데요. 자, 5.16%나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4.32% 하락을 했고, 다우도 3.94%나 급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폭락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고요. 자, 폭락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 폭락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CPI 지수는 8.3%로 발표가 됐죠. 자, 8월달 CPI 지수인데요. 사실 그 전 달인 7월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낮아진 수치이긴 합니다. 전달이 8.5%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전 달인 6월 CPI 지수는 사상 최고치였던 9.1%를 기록했었죠. 자,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 6월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서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건 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죠. 자, 시장의 8월 CPI 전망치는 8.1%였는데요. 자, 그보다 높은 8.3으로 발표가 되면서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다는 걸 한번 확인을 했고, 자, 그렇다면 더 강력한 금리 인상 조치가 다시 한번 단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자, 아직까지 위험 자산인 이 주식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이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서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어제 시장을 하루 종일 지배한 것 같고요. 정말로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나 상승을 했는데요. 자, 시장의 예상치인 0.3%를 상회를 한 거죠. 전년 대비로도 지난달 5.9%보다 높은 6.3%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주거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주거비는 CPI에서 32%, 근원 CPI에서는 41%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부동산 경기도 침체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시 한번 쌓여가는 모습이고, 우리는 다가오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리게 되죠. 21일에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은 67%를 기록했고 100bp 인상 가능성도 33%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50bp 인상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는데요. 자,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거죠? 자, 100bp 금리 인상 여러분 정말로 가능할까요? 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수준인데요. 자, 한 번에 1%를 올리게 되면 바로 3.25에서 3.5%까지 치솟게 되죠. 자, 그리고 올해 11월과 12월 두 번의 FOMC 회의가 더 남아 있는데요. 역시 50에서 75bp 수준의 금리 인상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년 초 미국의 금리는 4%를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4.5%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미국이 이 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아마 패닉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부터 되는데요. 자, 현재 8.3%의 수준의 이 물가지수를 연준의 목표인 2%까지 끌어내리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들리긴 합니다. 자,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자, 당분간 증시 반등이 힘든 이유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 가지 더 깊어지는 고민이 또 있죠.
바로 국채 금리의 상승인데요. 자, 어제 CPI 발표 직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3.0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3.4449%를 기록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4.26%포인트나 오르면서 3.7881%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2년물과 10년물 간의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여전했고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짙어지면서 어떠한 것도 이 증시가 올라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보다 안전자산인 국채금리가 특히 2년물 이 단기 국채금리마저 4%에 육박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이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자, 게다가 앞으로 연준의 더욱더 공격적인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마저 나오는 상황이라서 국채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게 뻔합니다. 자, 어쩌면 국채에 대한 이 투자도 주춤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보다 더 오르길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면 되니까 말이죠. 자, 이래저래 주식 투자에는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CPI 발표를 앞두고 물가 하락을 기대했던 이 투자 심리 때문에 잠시 떨어지던 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어제 CPI 발표와 함께 다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 110달러에 육박하는 109.8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91원으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점도 주식 투자의 메리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주가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자,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여야 하고 두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세 번째,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잘 극복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줘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키는 역시 연준이 쥐고 있고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각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금의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저 오늘 국내 증시도 좋지가 못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죠? 자,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잘 버텨준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날에도 포스코케미칼은 3.34%나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는 7.09% 폭등, 코스모 화학도 6.12%나 올라졌죠. 최근에 상장을 한 이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 하이텍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05%로 급등을 보였고 삼성 SDI도 1.99%나 상승을 했고 LG엔솔과 NNF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잘 버텨주면서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는 0.2% 하락으로 선방을 했고 코덱스 2차전지 테마는 0.5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만큼 강한 아이들은 없는 것 같고 대세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나 전기차는 2.07% 하락을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충격을 좀 더 받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 중국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증시 약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죠. 시진핑 주석의 이 재집권까지 조정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악재가 존재하지만 투자하는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